최근 필리핀 공군의 전투기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4일 밤 남부 부킨돈주의 산악지대인 칼라퉁안산 인근에서 한국산 FA-50TH 전투기 한 대가 공중지원 임무 중 연락이 두절되었고 5.1 구조팀이 접근해 2명의 조종사 시신과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사고 직후 PAF는 남은 FA-50 전기체를 즉각 비행 중지 조치했으며 사고 원인은 야간 복합 임무, 산악지형, 통신단절, 기상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사고는 전투기 도입과 운용에 있어 필리핀이 직면한 현실적인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이후 추가 도입과 정비체계 강화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그리고 그 후보 국가로는 대한민국이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열린 아덱스 2025에서 KF-21 보라매가 실기동 시범을 보인 직후 홍콩의 유력 일간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필리핀 공군 대표단이 KF-21 도입 의사를 밝히고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시험평가를 끝내지도 않은 4.5세대 전투기에 그것도 예산이 항상 빠듯한 필리핀이 이렇게 빠르게 다가왔다는 소식에 해외 방산업계가 먼저 술렁였습니다. 익숙한 미국제, 유럽제 전투기를 제쳐두고 왜 한국의 신형 전투기에 눈을 돌렸는지 그 배경을 외신들은 상당히 냉정한 숫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된 건 미국산 F-16 패키지의 가격입니다. 미국 국방안보협력국이 미의회 통보한 대필리핀 F-16 판매 승인 통보에 따르면 필리핀에 제한된 F-16 패키지는 20대 묶음 총 55억 8천만 달러 규모였습니다. 한화로 8조 2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총구입비를 한 대당 적용하면 2억 8천만 달러, 대략 4천억 원대에 이르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필리핀 입장에서 보면 거의 F-35를 사는 수준에 가까운 가격표가 붙은 셈이고 그래서 필리핀 국방장관과 의회가 공공연히 국가재정을 쥐어짜지 않으면 도입이 어렵다고 말할 정도로 부담이 큰 제안이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겹쳤습니다. F-16 생산 라인이 이미 여러 국가의 수주 물량으로 꽉 차 있어서 설령 필리핀이 계약을 체결한다 해도 실제 인도까지 10년 이상 대기해야 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외신들은 이 점을 짚으면서 필리핀이 워싱턴의 제안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바로 이 공백을 파고든 존재가 한국의 KF-21입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보도 이후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군사 전문 매체들은 공통적으로 두 가지 포인트에 주목했습니다. 필리핀 공군이 이미 한국산 FA-50을 12대 운용 중이고 추가 12대를 계약해 하이로우 믹스의 저쪽 끝을 한국 기체로 채워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FA-50이 실제 남중국해와 반군 소탕 작전에서 검증되면서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신뢰가 꽤 쌓였다는 점입니다. 필리핀은 그동안 한국산 FA-50으로 공군 전력을 유지해온 만큼 한국 플랫폼에 대한 신뢰가 이미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급 전투기를 선택해야 하는 시점이 오자 자연스럽게 KF-21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아덱스 2025에서도 필리핀 대표단이 KF-21 전시와 시연을 가장 오래 지켜본 뒤 카이와 구체적 협의에 들어갔다는 국내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남중국해 긴장이 커지며 훈련기 기반 전투기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이 확산된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특히 필리핀 정부가 멀티롤 전투기 사업에 최대 4천억 페소, 우리 돈으로 9조 원 안팎의 예산을 잡아놓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 돈이 결국 어느 나라 전투기 쪽으로 흘러갈지가 국제방산 시장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흐름을 종합해보면 외신들이 왜 필리핀을 KF-21 보라매의 첫 수출국 후보로 지목하는지 자연스럽게 그림이 그려진 것입니다. 미국이 제시한 F-16 패키지는 가격과 인도 시기에서 모두 부담이 크고 유럽의 그리펜이나 타이푼은 운용 생태계와 거리가 멉니다. 반면 한국의 KF-21은 가격은 F-16보다 낮으면서도 4.5세대급 센서와 무장을 제공하고 이미 필리핀 공군 기지에 한국산 정비 훈련 체계가 깔려 있기 때문에 전환 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남중국해 최전선 국가와 한국이 함께 중국제 전투기에 맞서는 구도까지 그려지니 외신들 입장에서는 이 스토리가
그 자체로 하나의 상징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필리핀 공군이 겪는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겉으로 보면 전투기 전력 공백 정도지만 들여다보면 항공기 도입과 운용을 둘러싼 구조적 제약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필리핀은 7,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 전투기가 작전한다면 대부분이 해상 위입니다. 이 환경 자체가 단발기에 불리합니다. 엔진 하나에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바다로 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리핀 공군 내부 보고서에서도 작전구역 특성상 쌍발기 선호가 지속된다는 분석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게다가 필리핀은 중국과 직접적으로 마찰을 겪고 있습니다. 스프레틀리제도, 스카버러 암초 등 분쟁 해역은 모두 필리핀 공군의 출격 방영 안에 있지만 지금 필리핀의 전투기 전력은 사실상 FA-50 단 한 기종으로 버티는 구조입니다. FA-50이 아무리 좋은 플랫폼이라 하더라도 요격, 타격, 장거리 임무 모드를 커버하는 데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더욱이 중국의 젠10C, 젠11B 같은 플랫폼과 비교하면 체급과 장비에서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필리핀 입장에서 미국의 F-16은 오랫동안 정답처럼 보이는 선택지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미국이 제시한 가격과 일정이 문제였습니다. 미국이 필리핀에 제안한 20대 F-16 패키지 가격은 55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조 1,800억 원이었습니다. 전투기 한 대 가격이 약 4천억 원에 육박하는 셈이고 아무리 여기에 무장, 교육, 정비 패키지가 붙었다고 하더라도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필리핀 자료에 따르면 F-16 도입 예산은 국가재정 전체 계획을 새로 짜야 할 정도로 부담이 컸고 정치권에서도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더 깊은 고민은 도입 후 운영이었습니다. 필리핀 공군은 오랜 기간 예산 제약으로 충분한 정비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했고 고가의 서방 장비는 운용비 부담이 상당합니다. F-16은 기체 가격만 문제가 아니라 장기 정비 비용까지 포함하면 필리핀이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여기에 미국 생산 라인의 병목 현상까지 겹쳤습니다. F-16의 기존 생산 라인이 F-35로 전환되면서 새로 구축된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은 연간 48대 생산이 목표라고 밝혔지만 실제 기록은 20대 안팎이었습니다. 여기에 이미 120대 이상의 대기 물량이 몰려있어 필리핀이 지금 계약 해도 받기까지 최소 7년은 기다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필리핀 정부 입장에서는 남중국해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몇 년을 기다리는 선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공백을 일본도 유럽도 메워주지 못했습니다. 스웨덴 사부의 그리펜은 분명 성능 좋은 기체지만 문제는 생산 능력입니다. 사부는 연간 12대 내외만 생산 가능한데 브라질, 태국, 콜롬비아의 주문까지 겹쳐 대기열이 상당히 긴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리펜 역시 단발기로 필리핀 해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때 한국이 움직였습니다. 카이는 필리핀 정부의 KF-21 블록2를 2028년부터 공급 가능하다고 제시했습니다. 이는 한국 공군의 양산형 KF-21을 납품하는 시기와 거의 동일했고 필리핀은 이 일정에 주목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FA-50 공급으로 필리핀과 정비 교육 체계를 구축해 놓은 상태여서 전환 비용도 낮고 인프라 투자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FA-50 운용률이 70%를 넘는 필리핀 공군 내부 자료는 한국 기체에 대한 신뢰를 이미 갖고 있다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가격도 필리핀 입장에서는 매력적이었습니다. KF-21은 아직 첫 수출을 위해 저가 전략을 쓰는 단계여서 대당 약 1억 달러 선, 즉 1,400억 원대의 프로그램 코스트를 제시했습니다. F-16이 3천억 원 후반대이고 그리펜이 2천억 원대 중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KF-21은 가격 경쟁력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보여주는 생산 속도는 필리핀에게 전략적 의미였습니다. 카이는 FA-50을 포함해 연간 32대 내외의 생산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고 KF-21 양산 라인을 확장하면서 이를 40대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불가능한 속도입니다. 한국은 구축함, 전투기, 장갑차 모두에서 빠른 납기라는 새로운 방산 브랜드를 구축했고 이것이 필리핀의 결정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무장 통합 문제도 필리핀이 예의주시하던 부분이었습니다. 미국이 KF-21에 암남 통합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국내 보도가 나온 후 필리핀 내부에서도 다소 우려가 있었지만 곧바로 한국이 유럽제 미티어 미사일을 통합한 사실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미티어는 사거리가 150km 이상으로 알려져 있어
F-16 블록50급에서 제공되는 함란보다 장거리 교전 능력이 뛰어납니다. 필리핀은 중국의 젠10C, 젠11B에 대응할 수 있는 장거리 무장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KF-21은 큰 가점 요소가 되었습니다. 필리핀 국방부 내부 문건에는 새로운 전투기 도입은 단순 전력 보강이 아니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대응 체계의 재편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KF-21이 갖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지 항공기 교체가 아니라 필리핀의 국가 전략을 통째로 바꾸는 선택이 된 것입니다. 결국 필리핀의 고민은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가격은 KF-21이 가장 낮고 공급 속도도 KF-21이 가장 빠르고 작전 환경에서 유리한 쌍발기이며 정비, 교육, 인프라, 전환 비용도 최소이고 FA-50 운용 경험 덕분에 이미 한국 플랫폼에 익숙하며 장거리 교전 능력도 확보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도 한국과 협력하는 편이 리스크가 적다는 점까지 더해졌습니다. 이 조건들이 한꺼번에 맞아떨어진 국가는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필리핀은 단순 도입 검토가 아니라 실제로 한국 정부와 협상 테이블 일정까지 조율하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언론과 외신이 거의 동시에 필리핀이 KF-21 도입하는 최초의 국가이며 현재 한국이 협상하는 최우선 국가라는 분석을 내놓게 된 배경은 이 구조적 요인 때문입니다. 다음은 25년 7월 24일 필리핀 보람의 최대 18대 수출 가능 영상입니다. 중동 각국에서 이미 검증된 천궁2는 패트리엇 대비 가성비가 탁월합니다. 발당 10억 원 수준으로 중동 국가들은 4조 원대 규모로 패키지 도입을 마쳤는데요. 천무 다연장 로켓은 폴란드, 루마니아 등 유럽 시장에서도 대량 수출에 성공하면서 기존 유도 로켓에서 이제는 대한탄도미사일까지 확장 개발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폴란드군이 천무를 해안방어 임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성능 개량을 요청했고 이 비화가 한국 방산업계에 커다란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수함, 필리핀은 209급 소형 잠수함 2척의 패키지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신규 건조는 5, 6년, 독자 운용엔 추가 5년이 걸리지만 대한민국은 교육, 기술 지원, 무상 임대라는 파격 조건을 내세워 협상판을 뒤집고 있습니다. 사실 필리핀은 오래전부터 차세대 전투기 도입에 목말라 있었지만 예산 문제와 주변 정세로 인해 수차례 계획이 미뤄졌습니다. F-16 도입을 추진하다가 예산 한계로 스웨덴 그리펜을 후보군에 올렸고 최근에는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보라매는 4.5세대 이상 성능을 갖춘 국산 전투기로 블록2형 기준으로 공대지 무장까지 운영 가능한 점이 필리핀 입장에서 매력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 임기 내 12대 이상 최대 18대 도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는 약 3, 4조 원대의 대형 사업이 될 전망입니다. 주목할 점은 보라매가 동급 미군 F-16보다 도입가가 저렴하고 유지비 역시 더 낮다는 사실입니다. 성능 역시 이미 폴란드, 아랍에미리트 등 유럽 중동 실전 환경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필리핀은 지금까지 한 번도 도입하지 못했던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까지 논의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천무는 단순한 다연장 로켓이 아니라 현대전 환경에서 장거리 정밀 타격, 그리고 최근엔 대함탄도미사일까지 플랫폼을 확장하고 있는 첨단 무기입니다. 폴란드가 이미 대량 도입으로 약 500대의 6조 원 규모로 성공하며 유럽 시장을 휩쓸었고 대한민국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천무를 해안방어 임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현지화 개량까지 착수했습니다. 실제 폴란드군이 천무의 대함 능력 강화 요구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면서 현지화 전략을 공략했고 이 기술적 피드백이 필리핀 도입 협상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필리핀은 단순히 육상 활용만 노리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논의의 핵심은 천궁2 중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미국산 패트리엇 미사일이 필리핀 수도권 방공망의 핵심이었지만 천궁2는 동급 대비 더 저렴하면서도 중동 각국에서 실전 성능이 입증됐습니다. 가격은 패트리엇 대비 30% 수준으로 포대당 4조 원대인데요. 미사일 한 발에 약 10억 원으로 실제 중동에서 10개국 이상이 도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필리핀 입장에서는 예산 압박 없이 패트리엇과 호환 가능한 신형 방공망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이 게임 체인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에 또 다른 비밀병기가 있습니다. 바로 잠수함 사업입니다. 필리핀은 기존의 자국 해군에
해양 영역 방어 능력 부족으로 고민이 깊었습니다. 대한민국은 209급 소형 잠수함 2척을 조건부 임대 기술 지원 패키지로 제안하여 신규 건조에 소요되는 5, 6년의 시간을 대폭 줄이고 즉각적인 운용 경험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잠수함 교육 패키지라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전략이 적용됐는데 실제로 우리 국방부는 2021년부터 필리핀 해군 장교 및 승조원을 국내로 초청하여 실전 운용 시뮬레이션과 정비 교육을 사전에 제공해 왔습니다. 이처럼 교육 운용 기술 지원의 3단계 패키지는 필리핀뿐 아니라 동남아 전체에 신뢰도를 심어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한 가지 포인트, 바로 현장 피드백을 반영한 무기 개발 및 성능 개량이라는 점입니다. 방산 수출은 단순히 카탈로그 무기 판매가 아닙니다. 폴란드에서 받은 천무의 해안방어 임무 요청, 필리핀의 해양도서 방어 요구 등 실제 전장 환경과 전술에 맞는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하다는 점이 미국이나 유럽 무기와는 다른 대한민국만의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필리핀 방산협력의 또 다른 강점은 자금 조달 방식에서도 드러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방산 수출 지원 차관을 패키지로 제안했는데요. 이 때문에 필리핀 정부의 예산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실제로 호라이즌 3 사업의 전체 규모는 최소 5조 원에서 최대 8조 원대로 추산되고 이 중 상당 부분이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 패키지로 커버될 예정입니다. 필리핀 정부 입장에서는 저리의 대규모 자금을 활용해 단기간 내 첨단 무기 체계를 대량 도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미국 유럽 수입 모델 대비 훨씬 유리한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 내부에서도 한국산 무기는 신속 배치, 저렴한 운용, 강력한 현장 지원이라는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F-50 경전투기 12대 추가 도입이 결정된 이유도 그리펜이나 F-16 대신 보라매의 빠른 도입에 맞춰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브릿지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해외 주요 매체 역시 이 흐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의 군사 전문 매체들은 일제히 K방산이 동남아시아 방위 시장 판도를 뒤집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필리핀 현지 언론은 보라매, 청웅2, 천무, 209급 잠수함이 동남아 무기 시장에서 독보적 패키지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평가했고, 특히 청웅2의 중동 실전 투입 사례와 천무의 유럽 실전 피드백이 현지 방산 관계자들에게 강한 신뢰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필리핀과 대한민국의 방산협력, 지금 이 순간에도 협상 테이블 위에서는 또 다른 돌파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은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의 안보 구도까지 뒤흔드는 지각 변동입니다. 보라매 전투기, 천무 나연장 로켓, 청궁2 방공 시스템, 209급 잠수함 등 4종 세트의 패키지 도입이 현실화된다면 필리핀군의 작전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현장 중심의 전략 변화입니다. 보라매의 경우 도입 단가는 동급 F-16 대비 20에서 30% 저렴하면서 유지비까지 절감됩니다. 여기에 청궁2는 포대별 4조 원대, 한 발당 미사일 가격은 약 10억 원으로 패트리엇 대비 가성비가 탁월하죠. 천무 역시 장거리 정밀 타격, 해안 방어, 그리고 향후 스텔스, 대함 탄도 미사일까지 플랫폼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잠수함 사업에서는 209급 소형 잠수함을 중심으로 필리핀 해군의 잠수함 전력 공백을 단기간에 메우는 패키지 전략이 도입됐고, 이미 국내에서 수년 전부터 장교와 승조원 교육을 병행해 왔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얻은 피드백과 실전 경험은 곧바로 무기 성능 개량과 맞춤형 운영 전략에 반영됩니다. 필리핀 해군이 요구한 해양도서 방어, 장거리 타격, 신속 전개 능력 모두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방산업계는 실시간으로 제품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현장 적응력이 미국 유럽 무기와 가장 확연히 차별화되는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략적 시너지라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동남아시아 방산 생태계의 리더십을 강화하는 동시에 군사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고 있습니다. 필리핀 입장에선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독자적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이라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전략적 동맹까지 구축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체계 도입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향후 동남아 지역의 방산협력, 군사기술 교류, 전략적 군사훈련까지 전방위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번 협상에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개발 비화와 전략적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등 유럽에서 얻은 해안방어 스텔스 무기 개발 경험, 국내에서 쌓은 신속 교육 훈련 시스템, 그리고 필리핀 실정에 맞춘 파격적 금융 지원을 올인원 패키지가 세계 주요 방산 매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대한민국 필리핀 방산협력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마주한 위협 환경, 그리고 주권과 독자 방위의 열망 속에서 대한민국의 K방산이 제공하는 해법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입니다. 단순히 한두 번의 계약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어질 전략적 파트너십, 신뢰, 그리고 동반 성장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단순한 방산 수출국을 넘어 동남아시아 신흥 안보 질서의 설계자로 우뚝 섰습니다. 앞으로 남중국해, 대만 해협,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 구도까지 대한민국의 군사외교 영향력이 확장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